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용진영의 도발이 먼저 나왔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천재 몰락인데요. 몰락이죠. 예, 어떻게 된 잘못 걸까요? 키워드가 나왔는데 네. 천재 몰락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계 1세대 펀드 매니저 혹시 아십니까? 1세대 펀드 매니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펀드 매니저가 유명한 사람이 많군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빌황이라고 있는데요. 네. 저도 오늘 공부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빌황은 돈 버는 천재로 월가에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처럼 좀 빌일이 생겼는데요. 빌황이 이끄는 아케고스가 몰락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국의 헤지펀드 아케고스 캐피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월가가 어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케고스 캐피털이 대규모 투자 손실이 나서 돈을 빌려줬던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주가가 대폭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노무라가 본 피해만 2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이 됐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체방크, 모건 스탠리 등의 주가도 좀 흔들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초대형 투자은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명성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 기자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이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털? 아니요. 네, 몰랐죠. 이게 네. 저도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정보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패밀리 오피스라서 월가 네. 내에서만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슨 투자 전략을 썼길래 이렇게까지 손실을 보게 된 거죠? 네, 알아보니까요. 이번 사태를 만든 파생 상품은 TRS로 우리 국내에서도 라임 사태 때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그런 파생 상품인데요.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액을 더 불린 다음에 투자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노무라나 크레디트 스위스, 또 도이체뱅크, 모건 스탠리 같은 프라임 브로커와 대출이나 또 TRS 계약을 좀 체결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뒤에 투자자가 운용 지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PB들이 원금에 자신들이 빌려준 돈까지 붙여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조건으로 PB는 보시다시피 대출 이자나 수수료 등을 받게 됩니다. 네,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규모를 키워서 투자를 해서 그만큼 수익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손실도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역시 현명하십니다. 그렇죠. 만약 빌려준 돈이 위험해지면 PB들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걸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가 폭락하고 그러면 마진콜, 추가 증거금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가 마진콜에 응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추가 증거금을 줄 수가 없을 때 예. PB들이 당연히 투자자들의 자산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손실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 덩달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케고스 투자 손실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돈을 빌려줬던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전부 다 손해를 봤겠군요.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케고스 투자 손실로 PB들이 요구한 마진 콜 규모만 무려 34조 원에 달하고요. 또 은행들이 전체 손실액이 최대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조 3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JP모건은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실 지난 26일에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시간을 거래로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주식을 블록딜하면서 좀 나타나게 됐는데요. 아케고스가 보유한 주식이 싼 값에 블록딜에 나오자 일부 종목은 하루 만에 30%가량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11조 원이 손실을 봤다 그러면은 이게 11조가 너무 감이 천문학적이라서 안 되는.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오진 않는데 네. 아무래도 연초에 걷어들였던 이 투자은행들의 수익들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빌황의 포트폴리오에 담겼던 주식들을 대거 사들이는 그런 행렬이 요즘에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가 싶은데요. 비랑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케고스는 미국 미디어 회사를 비롯해서 사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중국의 플랫폼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학개미가 스킬즈와 바이두 등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현재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큰 만큼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아케고스가 투자를 했던 그 중국의 플랫폼 기반의 기술주들은 또 변동성이 크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빌황이라는 인물이 좀 대단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네, 저희는 몰랐지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공격적으로 돈을 버는 천재, 높은 레버리지 전략을 활용한 투자자, 이렇게
좀 약간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진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굉장히 천재같이 생겼는데요. 내부 거래 혐의로 한동안 월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다시 그를 고객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수수료에 굶주렸던 투자은행들이 빌황이 던져주는 거래 수수료에 눈이 멀어서 판돈을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뉴욕 증시 역시도 최고점을 경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락장이 본격화되면 이런 B2는 초대형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제하는 그런 사례였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B2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몸소 보여준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네. 투자자들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네.